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류지민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여기 열정에 굉장히 내향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달 동안 프로모션을 해주셨다니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올랐지만, 사실은, 제 얘기가 리더님들의 스토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면 될까요? 이게 카메라가, 예. 네, 정말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저의 스토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2세 사업자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저의 초창기 스토리와 함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 저의 귀여운 흑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2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 환경에 있었던 거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 아메 환경 속에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죠. 네, 제 선택이 아니었고, 저희가 4살, 오빠가 7살 때 류인희 강현숙 리더님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었고, 시작하셨을 당시에는 아메를 전업으로 하셨던 게 아니라요. IBM이라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아메를 하셨고, 네,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을 하시면서 아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세제 8가지밖에 없던 시절에 이 사업을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아마 이 자리랑 또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이 아메를 선택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요즘 세상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놓여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해로 국제학교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류인희 강현숙 리더님,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셨던 케이스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뭔지 모르고 그냥 여행 많이 가고 돈 많이 버나 보다 정도로만 저도 알았지 이 자녀라고 다 모르거든요. 이제 이 사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얼마나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재수 없죠. 네. 굉장히 그렇게 어릴 때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조금씩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지원을 해주실 수 없어서 중도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는 금토일을 이렇게 학교가 쉰다 하면은 한국에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저희 오빠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생활이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제가 이 속에서 좀 알게 됐고요. 뭐가 달랐을까? 뭐가 우리 집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거라고는 다 맞벌이 부부세요. 대부분의 요즘은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맞벌이긴 맞벌인데 우리 부모님이 아메를 선택했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아메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숙사에 있는 친구와 언니들에게 나중에 크면 우리 아메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제품은 딴 제품 쓰면서 뭔지 아세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제품을 쓰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트니크가 향이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무향 자연이어가지고 향도 잘 없고 그래서 막 유산균 보내주시면 장롱 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어요. 제 룸메이트가 대신 먹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냥 잘 몰랐어요. 뭔지. 그래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사업을 하시고 천천히 망하려면 애들 예체능을 시켜라. 네, 예체능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길어요. 뭐 운동하는 친구도 그렇고 악기 연주하는 친구도 그렇고 사실 미술도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미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고 나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살아생전엔 부자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우리끼리 암흑 속에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 우리는 죽어서 이름값을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때는 제가 그냥 좋아서 했었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칭찬 문화 속에서 자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 종이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야 천재야 얘는 이 여백의 미를 봐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시죠? 칭찬받으면 막 기분이 좋고 잘하는 것 같으면 재밌어지고 그래서 혼자 할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미대 입시 실기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지금 실기를 준비하고 얼마 전에 수능 끝나고 그랬죠. 실기를 준비 중인 친구면 이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더 대단한 거는 다 똑같이 잘 그렸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 교수님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똑같이 다 그렸는데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 이건 굉장히 친절한 사진이에요. 원래 실제로는요. 바다 강당에다가 놓고요. 막대기로 이렇게 빼요. 그림을. 그 몇 년, 6년을 우리 애가 밤낮 없이 미술학원에 갇혀가지고 그리던 걸 발로 이렇게 빼요. 그림을. 탈락자들은 그렇게 발로 치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나마 좀 이렇게 올려놓고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 아메이를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아메이가 아니어도 돈을 다른 걸로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내가 혼자 좋아할 때랑 재능 있는 친구들 속에 있으니까 너무 티가 나고요. 자괴감과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원했던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장에 왜 오게 됐냐면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미술만 공부를 계속 하던 친구들은요. 경제관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다른 걸로 벌려면 좀 뭘 알아야지. 왜냐면 다른 게 없었잖아요. 계속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강의가 좋다고 하시고 항상 홈미팅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집에서 막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시고 먹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다른 일 분야도 알아봐야겠고 아미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신 리더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방학 때 집에 미팅이 있다 그러면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설거지 도와드리면서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잘하고 적성에 잘 맞고 좋아하는 굿잡, 좋은 직업이 굿 라이프, 좋은 삶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좋은 직장 많죠. 좋은 직업도 많고. 근데 그게 꼭 나의 좋은 삶과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면서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것밖에 배워온 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사실 환경에 놓인 건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사업을 시작한 건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2세 자녀분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든지 그만두기에도 참 좋은 일이고 투자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만둬도 어차피 엄마가 열심히 할 텐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업을 내가 내 일로 선택한 건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만 19살에 사인을 했잖아요. 많은 고민의 길을 왜냐면 지금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루틴이 있잖아요. 약간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전 처음부터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고 내 연령대와 상관없는 분들을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 딱 그 고민이 접혔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원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게 이 친구가 선택한 저 길, 이 길 이렇게 썼죠. 저 길, 이 길, 다른 길 써있죠. 제가 느낀 게 아메이는요. 이 아메이 약자잖아요. 우리 안 넘어가네요. 네, 다른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1년 동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미팅장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 번호가 안 나왔어요. 생일이 안 지나서. 그래서 생일을 기다리면서 일단 공부부터 하자라는 마음으로 학교집 미팅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얘로 내 삶을 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사인은 만 19살. 제가 9월 15일 생이에요. 저는 아미를 위해 태어났나 봐요. 새해 개년도에 보너스 들어오는 날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저 혼자 끼워 맞추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하다가 2013년도에 전 정확히 기억해요.
이때 7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만 19살부터 사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8월 달에 사인을 해서 2살이 어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한국 나이보다. 그래서 만 19살에 사인을 하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막 요리 미팅도 해보고 명함 돌리기도 해보고 해서 SP를 성취를 했었고요. 플래티넘. 자세한 건 이제 뒤에 더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요리 명장에도 도전을 해서 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요리 명장에도 도전을 했었고요. 제가 22살에 이제 이 에메랄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만 22살에 에메랄드를 성취하고 첫 부산 여행으로 발리를 갔었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지금 여행 삿포로 있잖아요. 진짜 여행은 누가 가게요? 에? 아니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네. 아메 여행은요, 진짜로 파트너 없이도 사실 가실 수 있거든요. 여행은.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분이 가시는 거고요. 이때 저 뒤에 아기 뒤에 빨간 머리 쓰신 분 정말 외할머니세요. 저 외할머니도 반대를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딸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FCA로 너는 네 나이 땐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반대하시다가 발리를 딱 한 번 모시고 갔더니 계속 전화 오시면서 그때부터 소비자를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어요. 다음 여행은 언제 가니?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치앙마이도 같이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만 23살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고요. 첫 다이아몬드 여행. 혹시 여행을 갔다 와보신 2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자격으로 꼭 가보세요. 이게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이게 내 이름으로 걸고 내 이름으로 된 티켓과 내 이름으로 된 방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느낌은 정말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헤리티지 여행 다녀오면서 또 제가 25살에 이제 EDC를 성취를 하고요. 뭐 패셔니스타 이거는 이제 제가 짧게 저의 약간 아미 일대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오늘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계신 대상자 리더님들의 이제 핀이나 그런 지금 도전하시는 걸 듣고 지금 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보다 가장 공감이 많이 가는 초기 때 내가 어떻게 했나를 공유해드리는 게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3%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은 3%죠. 아세요? 3%를 얘기하는 리더님들은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 거의 다 브랜드 체인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민 성공 스토리에서 3%를 성취했다라는 스토리 못 들어보셨죠? 저는 3%를 성취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4살 때부터 암민 사업을 하셨잖아요. 선택지가 없이 다 암민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용돈을 받아도 내가 살 수가 없는 게 집에 있는데 또 왜 사니? 라고 하시는 스폰서님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3%부터 전달을 했어요. 그게 20만의 소중함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20만 PD 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울먹울먹 하던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감격의 3%. 저는 과외 선생님한테 치약 10개 전달해 가면서 3%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 예, 여러분들은 쉽게 3%를 그냥 사서 가시지만 네, 그리고 저 6%도 얼마나 감격이면 이때 세미나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 스폰서님을 모시고 이건 파티를 해야 된다. 60만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스폰서님을 모시고 이태원에 가서 이땐 파트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격에 혼자 신나가지고 축하 파티를 했었고요. 이 요리 명장은 뭐였냐면 제가 좀 어느 정도 필드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성공하셨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벽이었어요. 너는 부모님이 하니까 쉽겠지. 부모님 많이 도와주시겠지. 아마 지금도 어쩌면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근데 저라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초기에 안 하고 다녔어요. 그냥 뭐 그럼 지민 씨는 어떻게 안 했으면 그냥 뭐 친구가 좀 제품 알려줘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다녔어요. 제가 그냥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했고 뭐 핀이 어떠시고 되게 자랑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초기에는 걸림돌이 돼서 얘기를 안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20대 초반에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막 STP라고 제품을 얘기를 하니까 바로 현실 점검. 이야, 이 친구들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 핀.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잘 전달해서 막 AP를 데리고 와서 피부 측정해주고 아티스트 구매를 했어. 바로 다음날 반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쓰는 카드가 엄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라고 찍히고 반품해. 어디 다단계 듣고 와가지고 말면서 다 반품하고 다 엄카를 쓰고 치약도 아무리 좋은 거 데모해도 뭐예요? 다 엄마가 사다 놓은 치약 쓰죠, 친구들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령층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코드 컨택도 하고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벽이 생겨요.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약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20살이 와가지고 저랑 함께 비즈니스 해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와닿으시겠어요? 안 와닿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건강 공부를 해도요. 네가 애가 없는데 자꾸 어린이 건강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이제 파트너가 나이대가 조금 있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파트너들로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이 저를 소개했대. 스폰서랑 원래 같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는 나이가 어려서 이런 거 안 돼, 뭐 소개도 못 해주겠고, 막 이런 편견을 깨드리기 위해서 이 요리명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리명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제가 플래티늄이 2월 1일부로 됐는데 2월 달이 원서를 접수하는 달이었어요. 바로 넣었죠, 바로. 이때 주제는 베이킹이었고요. 정말 요리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메에서 만들어준 거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정말 어필을, 젊은이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 PT를 해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이게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요리 명장이 돼서요. 이 타이틀로 제가 2월에 플래티늄이 되고 8월에 에메랄드를 성취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쨌든 나이는 어린데 요리명장이야 이러면 뭐 한국 아미에서 뽑았는지 뭐 대한민국 요리명장인지 알게 뭐예요? 딴 사람들이 그냥 일단 명장이라니까 하면서 소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그럼 퀸을 많이 팔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요리명장 하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요리명장을 했다고 해서 냄비가 잘 나가진 않아요. 좋은 거. 어쨌든 요리로 만날 수는 있어요. 네, 마음이 열리잖아요. 맛있는 거 해준다는데. 그래서 요리로 만나서 결국에는 뉴트리한테 건강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퀸은 좋은 게 건강은 신뢰를 못 얻을 수 있죠.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요리는 어때요? 바로 퀸이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 지미 씨가 했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내가 하면 더 맛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리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조금 용기를 드리자면 진짜로 요리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요리명장이 되면 전국에 있는 ABC를 다니면서 요리 시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주 AP를 갔을 때인데 전주잖아요. 전주 비빔밥과 한식이 유명한 곳.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면 얼마나 주부 리더님들께 눈총을 받겠어요. 그래서 나름 된장 시래기밥을 제가 배워가지고 처음 한 거예요. 저는 처음 했어요. 연습도 안 해보고. 했는데 웬걸? 무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시래기를 데쳐서 팔길래 씻어서 데쳐놓은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래기가 안 씻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돌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 때는 파트너도 다 일을 하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밖에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우리 밥을 다 앉혀놓고 이제 입장을 하는데 20, 3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딱 막 먹었더니 쌀보다 돌이 더 많이 씹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 제가 돌 씹으시면 다이아몬드 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재치 있게 넘기면서 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사실 요리명장 이후부터 제가 요리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도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웃기죠. 제가 고민하다가 야 전주까지 내가 언제 또 오겠냐 이러면서 전주 한옥마을에 혼자 가가지고요. 혼자 저렇게 한복까지 갈아입고 진짜 저거 쟤는 저런 거 잘하나 보다 했는데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한복을 빌려봐라 하는데 언제 오겠어요 또. 내가 혼자 왔는데 어찌 왔는지 남들이 알게 뭐예요? 그래서 혼자 저렇게 갈아입고 네 실수해도 여러분 된장 시래기밥을 돌밥으로 만들어도 해고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격려해주고 가셨는지 몰라요 리더님들이. 그래서 혼자 즐기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전주에는 파트너는 없지만 정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미에서 하는 실패는요 우리 항상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성공 아니면 실패죠. 근데 아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실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수해도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아미지. 이거 제가 어디 회사 입사해서 돌밥 만들어 없어 보여. 바로 해고지. 그죠? 그리고 이때는 제가 퍼센트핀일 때 제가 유학을 5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옛날에 만났던 분들을 오랜만에 뵙고 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죠. 표정이 딱히 안 좋아요. 왜냐면 저 때 제가 7년 만에 만나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7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제가 냄비를 들고 간 거예요. 지금 저게. 그래서 저 배낭에는 흰색 인덕션, 까만 인덕션도 아니고 흰색 인덕션과 주무라이팬을 하나 꽂고요. 저 마이너 나름 그래도 브랜드 있는 티 안 나게 브랜드 있는 쇼핑백에다가 오레오 초코 케이크 재료를 다 소분하고 볼까지. 왜 첫 만날 언니 볼 있어요? 언니 고무주걱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들고 갔어요. 도구까지. 근데 요리를 해주는지도 몰라요. 이 언니는. 7년 만에 만났는데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고민을 하면서 저 때 운전을 했을까요? 저는 SP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목동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딸그닥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창피해요. 다그닥 닦으면 제 가방에 뭐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걷는 것도 연습해가면서 저 표정을 가는데 류님이 스폰서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아침 8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기쁘세요? 제가 막 이랬어요. 지금 딸이 냄비를 이고지고 가는데 안쓰러워해야지 못할 망정 왜 기쁘게 사진을 찍으시냐라고 했는데 스폰서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너가 어디 회사 입사를 해서 승진하고 좀 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래요. 당장 때려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미니까. 아미는 네가 노력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게 다 쌓여서 저한테 보상이 온다라는 걸 두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스폰서님은.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플래너를 적고 있으면 싫어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요. 맞다. 이거 내 사업이지? 내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기 많이 강남 LP에 있던 사진들은 다 베트남 분들이에요. 의사소통도 안 통하는데 소개로 하다 보니까 도시마루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대전 갔을 때도 냄비랑 다 같이 파트너랑 들고 가가지고 갔던 거고 여기는 또 그 집에 애기들 어린이 쿠킹 클래스 한다고 막 가고 뭐 여기도 무슨 음식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스튜디오를 제가 빌려서 한 건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하시는 분들은 있으나 없어요.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가 한다고 다 성공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저 진짜 저 베트남 분들 말도 안 통하는데 정말 미팅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남더라고요. 그 중에서 소개하다 보면 남는 분이 계시고 제품을 쓰는 사람은 꾸준히 쓰고 그래서 정말 아미에서는 일단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남든 아니면 내 경험 노하우가 생겨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일부러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오늘 약간 실패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진짜로 용기 드릴 사진입니다. 제가 저게 제가 만들었던 케이크고요. 저 케이크를 사탕 덩어리 같은 거 나름 초코 케이크예요, 여러분. 사탕 덩어리가 아니고. 근데 맛은 있어요, 맛은. 퀸은 항상 맛은 있어요. 저렇게 만들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내가 만드는 게 넣으면 빵이 되다니. 하면서 감탄하면서 다녔는데 저런데도 후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런 걸로. 이렇게 요리 교실을 계속하고 요리 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배워요. 배우게 되고 정말로 이 모든 리더님들이 다 데코레이션이며 자꾸 배우잖아요. 그리고 시도를 하면 나랑 저 리더님은 뭐가 다르길래 똑같은 요리인데 저렇게 다르게 나오지? 를 주의 깊게 보니까 변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리 명장 되고 나서 요리 학원을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요리 명장 타이틀이 있는데 요리를 하나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칼질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등록하러 가보니까 깨달았어요. 여기서 배우는 요리는 퀸 사업에 복제할 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너무 기술적인 우리 요리사 되려고 요리 명장 된 거 아니잖아요. 네. 아메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요리 명장이 됐고 이 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냥 저는 아직도 요리 명장이지만 지금도 버섯 잡채를 하고요. 지금도 수육을 하고요. 복제 가능한 네, 기본 것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다 오래된 분들에게만 새로운 레시피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요리사가 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그냥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계시면 다 이렇게 배워요. 남성 리더님들도 상관없이 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제가 뒤에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뭐 지미 씨는 저렇게 말도 잘하고 태생이 다 아메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깊숙이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열어갖고 왔어요. 뭐냐면 제가 SP 됐을 때 SP가 되면 이제 본사에서 한 3-4시간짜리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그 워크숍 당일에 이제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정말 폐기 처분하고 싶었는데 너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데 나와 같이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용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놀라지 마세요. 네. 입니다. 저는 저는 4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썼고요. 18년 전부터 이렇게 아메이를 쭉 부모님 옆에서 보고 자라온 2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고 저는 더 봐온 기간도 길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메이는 공평하기 때문에 조정기를 껴서 발음도 잘 안 돼요. 똑같이 내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소비자를 혼자 만나야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공평한 사업이구나. 정말 어디에 이런 공평한 일이 있을까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몸으로 이 아미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있고요. 거의 감동이 아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네 이렇게 많이 변했죠? 네, 말하는 것도 말투도 바뀌었고 발음도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다 바뀌더라고요. 아미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스피치하고 어디 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미를 하면 다 늘어요. 또 강의를 많이 하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이게 그래도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거의 70kg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여자의 70kg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가늠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꾸준히 디톡스와 바디키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사실 살 빠진 것보다도 제가 여드름도 진짜 심했고 생리통도 정말 심했거든요. 유학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이게 사업할 때 21살인데 지금 30살이 올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메이를 하면요, 꼭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도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더 멋져진다라는 거. 제가 저희 파트너들 보면서도 느껴지거든요. 더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SP 달성했을 때 교정기 끼고 SP를 달성했던 무대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야 바디 프로필 찍고 싶던 꿈을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바디키 열심히 하고 네 이런 걸 찍으셔야죠, 여러분. 저 흑역사는 찍지 마시고 이런 걸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항상 도전이 가능하고 뉴트랄트기 때문에 요요가 없으니까 계속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요요는 다 더 많이 찌는 거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주는 쪽으로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도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됐고요. 아미를 통해서 바뀐 게 많죠. 저는 흥이 많아요.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보시면 야밤에 혼자 춤추고 어디 가서 혼자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춤 어디 가서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아미를 하니까 제가 춤 레슨을 밤 11시에 받아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녔으면 평일 밤 11시에 춤 배우러 못 다녔겠죠. 그리고 요즘에 요리 명장이 없으면요. 지금 웰니스 코치 하잖아요. 웰니스 코치 때문에 또 제가 자전거 강사처럼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미에서 협찬해 준 거 아니고요. 혼자 찍은 거예요. 그냥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러고 이거 찍는다고 뭐 엔바이니츄레트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재밌어서 찍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메 제품으로 건강해지고 최대한 즐기시면 그 모습을 보고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초기 때의 모습을 조금 보였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목표가 있으실 거고, 뭐, 삿포로를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지중해 크루즈까지, 그 다음에 더 멀리 가서 A70까지도, 아직, 8년이라는 시간,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런 목표들이 막연하게 있으실 거예요. 나 가고 싶다. 되면 좋겠다라는 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밍 회사가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헤리티지 캠프를 가기 전에 사실 먼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미국에 이 미시건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식을 가면서 같은 미시건 주잖아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을 해서 오빠랑 저만 투어를 했어요. 그렇게 따로 신청을 미리만 하면 또 투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서 여기가 저기예요. 성취북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전 세계 FCA 리더님들 사진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복도에. 그리고 모르시죠? 리더님들이 성취를 하시잖아요. 에메랄드 지민류, 다이아몬드 지민류 다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내 이름이 난 모르는데 이 성취를 하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류인이 강윤순이 저희 스폰서님 맞은편에 복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내가 여기는 맞은편에 내 사진을 걸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음번에 가보니까 걸려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성취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고 진짜 나의 비즈니스를 진짜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내 사업처럼 해야겠다 더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뒤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리더. 그냥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보여드릴 건데 혹시 최근에 했던 25, 21 맞나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뭐 이렇게 풀로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펜싱 선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나이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태리 씨가 역할을 한 그 나이도라는 선수가 너무 존경하는 이제 선망하는 국가대표 1등이 있어요. 그 고우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너무 그 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가 그 코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리더님들 제가 보여드리면 코치님은 우리 스폰서, 나이도는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담하던 때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목표가 뭔데? 1등 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네. 야, 말아요. 꿈 꿀 줄 아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아니, 꿈 꿀 줄 모르는 아들이 태반이다. 근데 네 꿀 줄 안다고. 네 진짜 내 훈련 따라올 수 있겠나? 네! 자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초기 때의 모습이죠. 내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할 수 있겠나?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누구 집에서 이 동네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리대? 1시간 정도? 오케이. 잘 들으라. 첫째, 매일 아침 몸에 5kg, 다리에 3kg, 팔에 2kg, 도합 10kg의 모래 주머니를 딱 차고 누구 집에서 우리 집까지 뛰어온다. 그러고 내를 깨운다. 쌤! 일어나세요! 아니 가서 팡트 준비해. 둘째, 하루에 팡트 동작 1000개를 실시한다. 새벽에 300개, 오전에 300개, 야간에 400개. 다리 흔들리잖아. 이 집중 안 하네. 셋째, 주말마다 물통 2개를 들고 뒷산을 오른다. 정상에 있는 약수터에 가갖고 약수를 받아가 우리 집으로 배달한다. 제한 시간은 2시간. 내려올 때 시간 걸리니까 올라갈 때는 뛰어 올라가야겠지. 혹시나 수돗물로 취하가 소비 생각하지 마. 내 5년째 그 약수만 먹는다. 뭐 보면 맛 나가라. 아까워라. 네? 넷째, 내가 지정해주는 노래 안무를 외아가 검사받는다. 에이씨! 열나 어렵네. 나 지금 왜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죠. 제일 중요한 5째. 내가 시키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냐? 얘는 말해줘봤자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말해줘봤자 몰라. 시키는 대로 하자. 네,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죠? 우리 목표가 정말 간절할 때 사실은 상담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처음에 다 새롭기 때문에 스폰서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팅 하고 있죠? 소비자 만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 또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막 탱커를 하시고, 뭐 어쩌고, 똑같은 얘기해서, 이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스폰서가 말해줘도 모른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HHCC 아세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가 아메의 유행어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핀업할 때마다 이 HHCC를 잘했을 때 핀업을 했어요. 3% 볼까요? 너무 웃기죠? 3% 때부터. 네, 3%에 명함 돌리기라도 해봐. 제가 하도 명단 없다. 내 친구들 안 산다. 막 이러니까 딱 스폰서님이 지나가는 말로 명함 돌리기라도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송도에 원래 ABC 센터 있었던 거 아시죠? 조그만하게? 그때 거기 앞에 아울렛이 죽은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미팅 갈 때마다 들렸었어요. 네, 그래서 명함도 돌려보고 반포 상가를 도는데 이게 명함 돌리기에 하루 매일 목표가 20장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날 반포 상가를 1시간 반을 도는데 제가 명함을 5장밖에 못 돌렸어요. 1시간 반 동안. 어머, 명함 줬더니 막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다. 대화가 길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아니라요. 하나를 주고 화장실 가서 우느라고 제가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에 태어나서. 항상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어머 지민이다 말면서 어머 지민이 막 이러면서 예쁨만 받았지 이쁨만 받았지 정말 안녕하세요 아멘인데요 하는 순간 쳐다도 안 봐요. 듣지도 않아요. 정말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제가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거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거 그만둬야 돼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있다가 아니야. 왜냐면 오늘 20장 돌리고 가겠다고 스폰서님한테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가서 1장 주고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장실 가서 우느라고 1시간 반 동안 용기 낸 게 5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돌고요. 교대역, 가게, 건대 주변 가게 뭐 운전 연수를 하면서 계속 아메 얘기. 그래요? 그래서 아메 좀 써보셨어요? 이러고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때 여러분 진짜 명함 돌리기를 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쓰는 소비자도 있어요. 교대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그 근처에 웬만하면 지민 리더가 명함 돌렸어요.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다 돌렸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들리고 또 들리고 했던 리더님이 계세요. 그 카페 사장님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초기 때 그렇게 3%대 막 명함 돌리기 했던 리더님이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핀업도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도전들을 많이 했고요. SP 때는 이거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두 명 가지고 어떻게 SP를 가요? 1000만을. 그래서 전단지를 그럼 붙여서 요리를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또 전단지를 붙여서 요리 교실을 매주 진행했어요. 매주 진행을 하면서 잘했던 게 아니고요. 막 잡채를 준비했는데 잡채가 다 들러붙어 타고 막 파트너랑 같이 했는데 카레를 했는데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했어? 이러면 빨리 뒤에서 밥 해. 이러면서 실수가 연발이었지만 어쨌든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정수기 SP였거든요. 정수기 7대랑 퀸세트 2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퐁당했죠. 12%로 똑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SP도 갔었고요. 플래티님이 도전할 땐 어디든 가서 미팅을 해야 네가 네트워크에 늘지. 맨날 너만 혼자 돌아다니면서 되겠냐. 이래서 그래 미팅? 이러면서 정말 아무 데나 가서 미팅을 만들려고 했어요. 너 나랑 미팅 하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미팅장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다가 카페도 갔죠. 목욕탕. 이 목욕탕 유라가 정말 대단한데 제가 아시는 목욕탕, 막 목욕탕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파트너의 지인분이 목욕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GNH 로션 팔고 싶다는데 리더님 가주세요. 그래서 저는 명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가자고 하는 곳은 다 갔어요. 지방이든 그냥 카페든 뭐든 다 갔는데 정말 문화 충격. 제가 갔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벗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팬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 전용 목욕탕이었거든요. 나름 정장을 차려입고 갔어요, 제가. 그리고 냄비와 함께
또 요리도 우린 저금 요리할 수 없다 해서 와인 삼겹살과 생표 깐풍을 준비해 가서 정장을 입고 공손히 무릎을 꿇는데 또 의자도 안 줘요. 거기는 책상도 없어. 그래서 공손히 무릎을 꿇고 와인 삼겹살 생표고 깐풍을 튀겼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보시길래 또 사우나 불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요리하는데 나와서 보세요 이러면서 전단 요리 레시피 주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PB는 안 났어요. PB는 안 났는데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입은 분들 앞에서 요리를 해보셨어요? 이게 정말 멘탈 제가 한 번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를 하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그냥 처음 했어요. 정말 너무 충격이 정말 이게 수건으로 가리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입고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웬만하게 표정을 찡그리고 앉아 계시던 뭐 어떤 분을 만나도 제가 안 무서운 거예요. 빨개 벗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담력이 키워졌다는 그래서 어디든 갔었고요. 에메랄드 도전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플래티넘이 되고 같은 해 에메랄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제가 목표했던 때보다 플래티넘은 거의 10개월이나 7개월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꿈보드에 적었던 에메랄드까지 몇 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폰서님이 플래티넘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에메랄드부터 맞추면 되지. 게다가 그때 파트너들 미팅장에 나오는 레그가 3줄은 있었어요. 너 미팅장에 나오는 레그가 3줄이나 있는데 왜 못 가냐라는 생각에 그 말에 아까 그래 가라면 가라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고 목표를 바꾸지 말고 되는 방법만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에메랄드를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에메랄드가 달성되고 저의 목표는 그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 가는 거였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아주 깔끔한 세렉으로 에메랄드를 갔거든요. 사이드도 없이. 왜냐면 에메랄드가 목표니까 막 이렇게 밑에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 소비자도 막 옆으로 안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갔겠죠. 근데 딱 정확히 3줄밖에 없는데 3줄을 또 1년 안에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리더님, 스폰서님이 하루에 미팅 5번 해봐. 사람이 안 생기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셨어요. 그래서 5번이 이게 가능한가?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매일 요리 미팅을 해봐. 어쨌든 미팅을 하면 PB는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서 5번이 안 된 날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횟수를 채우려고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10분 미팅이든 30분 미팅이든 1시간 미팅이든 하려고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EDC를 도전할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6레그로 이렇게 허다닥 이렇게 모기다리처럼 허다닥 가느다랗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다이아몬드 돼서 이거는 이제 살을 찌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유지를 하려는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건 쉽지 않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살찌워서 가야 돼라는 생각에 2년,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의 시기가 여기 11월이라고 써져 있죠. 저 11월이 뭐냐면 제가 두바이 여행 갔을 때요. 근데 두바이가 저희 그룹 타수가 거의 월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월 거의 마지막 주에 저희가 두바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11월도 지금 마감이 될까 말까인데 그 해에 수석을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월인데 여러분. 지금 12월이잖아요. 11월 말에. 그것도 세레그가 없이 그냥 딱 깔끔한 6레그인데 가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스폰서님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또 두 분이 의견이 또 다르세요. 그래가지고 류인희 리더님이 이렇게 메모지, 그 호텔 메모지 있죠. 이만한 거. 거기다가 네 레그의 상황을 얘기해.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하는데 그래서 네가 2년, 3년 동안 유지하려고 해서 그들이 성장했는가라고 딱 물어보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맞으면 아니었거든요. 더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라고 해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강현수 리더는 애를 왜 여행 와서 울리냐 말고 나가 있다 말면서 내가 애랑 목표 얘기도 못하냐 말면서 그래서 제가 두 분이 합의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1월에 두바이에서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다가 그래 어차피 안 되면 어때 도전해서 안 돼도 손해가 없잖아요. 뭐 파트너 좀 더 찾거나 레그는 커지기도 도전을 했으니까 이건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2년 동안 크지도 못했는데 이건 도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했더니 정말 잠수 탔던 초기에 찾았던 파트너가 뿅 나오고 정말로 그게 11월부터 도전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결단을 하고 도전해서 EGC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목표가 있고 안에서가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목표에 지금 해야 될 게 다르더라고요.
다 잘하는 것보다요. 지금 내 목표에 지금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상담받고 상담 받은 거는 이제 이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내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시를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는 계속 내가 궁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리하고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리더님 4% 도전하세요. 지중해 도전하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스폰서님들은요 절대 불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스폰서님이 얘기하시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해보면 아메이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무엇을 배우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제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필드 나가서 써먹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성분 우리 엄청 대단하다고 막 R&D 기술력이 어떻고 저때 막 이래서 여기서 배워도 소비자들이 그거 궁금해해요? 안 해요. 우리만 감동받고 막 그런 거 막 귀로도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잖아요. 물론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근데 제가 이번 부산 내셔널 컨벤션에서 우리 브릴란트 펀트 사장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헬핑 피플을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다라는 그 문구가 저 너무 꽂혔어요. 맞다. 아메이는 헬핑 피플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어떤 걸 배우냐면요. 성분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게 좋지만 헬핑 피플 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건강 강의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줌으로. 미팅을 하나 하는데 건강관리, 운동, 성공, 습관, 리더십, 뷰티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헬핑을 하면요. 한 경험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성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제품 감동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삶의 방식을 먼저 배우셔서 그 삶의 방식을 복제시키는 게 아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도 올바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행동할 때 이 3대 7의 법칙이 있대요.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요. 7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드림빌딩 하시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다이아몬드 가고 싶고 여행 가면 아이들하고 이런 거 하고 싶고 막 이건 7이에요. 그래서 꿈이 커서 했는데 이 하기 싫은 3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마다의 3은 다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죽어도 데모는 못 꺼내겠다. 혹은 나 진짜 쇼베 STP 100번 하는 거 진짜 안 돼.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3을 해야 그 7을 얻을 수 있대요. 이 얘기를 김미경 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스피치 하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대 위에서 스피치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일 죽어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스피치 준비하는 거래요. 왜냐면 강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그 같은 스피치 학원 선생님들과 해서 아이디어 짜고 여기에 무슨 스토리를 넣을까를 한 달 동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머리 쓰는 건 너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끔찍이도. 근데 그 하고 싶은 7, 무대 서는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3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이 하기 싫은 게 그렇다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세요? 책보라는 게? 네. 음원 들으라는 게 죽어도 하기 싫으세요? 매일 하는 게 힘들 뿐이죠. 네. 습관화들인 게 힘들 뿐이지 사실 죽어도 하기 싫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하기 싫은 3이 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목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자꾸 회피하고 있는 3이 뭘까? 신규 회원을 만들어야 되면 신규 회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딱 있는 사람만 만나던 사람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3을 견뎌야 그 다음 7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거 성취예요. 이 그릿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세상 너무 지루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들으시고 와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거 읽으시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지루한 책인데 거기 그릿이라는 게 끝까지 해내는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재능은 능력이 아니라요. 이거를 노력을 해낼 수 있는 속도래요. 그거를 이루기까지의 속도가 재능이래요. 그래서 재능과 노력이 합해지면 기술이 된대요. 우리 사업으로 생각해 보면요. 많은 이런 파트너 있잖아요. 강의 너무 잘해. 너무 어쩜 저렇게 강의 잘할까? 와, 사업을 잘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막 사람들 만나서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자, 기술을 여기서 생겼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만 그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도 파트너 리더님도 이 그룹 시스템이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노력과 시간만 기울인다면.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노력을 해서 그걸 써야지. 행동을 해야만 성취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맞다. 이거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만 너무 꼭꼭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법을 찾아 나아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에게 성취는 이제 저의 피너보다도 물론 당연히 피너의 그 목표가 있죠. 근데 알게 됐어요. 처음 다이아몬드를 갈 때까지는 내 도전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딱 되는 순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진짜 윈윈 사업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때 제가 약간 호로로로 약해지고 고민이 많은 2, 3년 동안 아, 이게 파트너의 성취도 내가 함께 고민하고 파트너가 성취를 해야 이게 진짜 지속되는 성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좀 이 목표에 대한 게 가치나 의미가 저한테 좀 다르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석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소비자도 똑같아요. 내가 내 PB를 위해서 소비자를 만났다면 거꾸로 해보세요. 이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이 편견을 어떻게 깨줄까? 얘는 왜 브랜드 체인지를 안 할까? 얘가 이걸 브랜드 체인지해야 얘한테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말이 바뀌고요. 이 사람한테 좋은 이익이 되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왜냐면 진짜 날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장소 그 사람이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저는 얘기할 때 장소 끊어도 돼요 언니. 근데 일단 한 번 하면 두 번째 때 했을 때 5,000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끊더라도.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장소를 시작하세요. 그걸 끊어도 돼요 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면 아, 이게 내 PB 목표가 아니어도 PB는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 목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온라인이 생기면서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도 같이 많이 도울 수 있게 돼서 저 말고도 본인의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뭐 여인도 아니고 나만 잘 번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달 뒤에 더 성장하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룹으로 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A60을 목표로 했을 때가 뭐였냐면 제 꿈이 A60에 내 자격으로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가는 거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물론 그걸 이뤄서 갔죠. 이뤄서 갔는데 리더님들이 지금 지중해도 있고 A70 여기 A70을 누구라도 다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사인한 분도 가실 수 있는 곳이 A70이에요. 그러려면 뭐 중간에 삿포로도 가야 되고 지중해도 성취해야 되고 그 중간에도 여행이 많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여행으로 보지 마시고 A70. 저는 지금 제가 아미를 시작한 지 10년 차를 올해 접어들었어요. 벌써 10년이 되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요. 그래서 나의 5년 뒤, 10년 뒤, 물론 80주년 때 가셔도 되죠. 근데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즐기시고 만끽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가보시면요. 정말 역사적으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한 전 세계에 성공한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이 4,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상상돼서요? 다이아몬드로만 4,000명?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정말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고요. 꼭 A70을 목표로 삼으시고 스폰서님과 함께 가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을 헬핑 피플 해주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헬핑 피플 많이 하시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의 삶을 헬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선한 영향력으로 멋지게 올바른 아메이로 사업을 전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정말 파트너들하고 같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는 리더로서 리더님들께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이 12월 달 정말 부담이 컸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저를 불러주시는 것만큼 저는 오늘 사실은 어떤 가르침보다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나도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하셨으면 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멋진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본인들의 꿈을 이루시고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멋진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